네, 오늘 장 마감풀이 정말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김정수 운용위원 모셔보겠습니다. 운용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늘 지수에 연연하지 말고 자금 순환에 지금 매매를 활용해야 되는 시장을 강조해주고 계시잖아요. 네, 오늘도 변함없는 건가요? 네, 오늘 시장이 정말 많은 이슈가 본물 터질 듯 쏟아졌거든요. 그리고 시장에서 우리가 보통 변곡점으로 이야기할 수 있을 만한 요인들이 지수보다는 섹터, 업종에서 좀 많이 보였어요.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요 이야기를 먼저 말씀을 좀 드리고,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나머지 제 전략을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7월달, 요때죠, 요때. 2023년도 7월달. 그죠? 요때. 7월달에서 이제 8월달. 2023년도 7월에서 이제 8월달. 저 때가 이제 배터리가, 자금이 막 쏠리면서, 그죠? 자금이 막 쏠리면서, 배터리 아니면은 모든 것들이 좀 찬밥 신세였던 그런 그 구간이었었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여러분들한테 어떤 이야기를 좀 해드렸었냐면은, 저 당시에도 포스코 퓨처엠과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를 2022년도 9월 달에서 11월 달에 집중적으로 추천하고, 그리고 나서 거의 한 8, 9개월 이상 제가 끌고 가면서 계속 배터리가 포트의 중심이고 나머지 서브가 반도체, 그 다음에 자동차, 이런 식으로 붙는 흐름을 그 당시에 좀 제시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7월 달 좀 넘어가면서부터 이제 배터리 관련된 주식들이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유럽 원자재법, 그리고 전체 거래 대금의 30% 이상 이 쏠리는 기현상들이 반복이 되면서 제가 그때 어떤 의견을 좀 들었었냐면은 이제 슈팅 구간이다. 슈팅 구간이기 때문에 좀 따라가지 말고 기다릴 때가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그때 좀 드렸어요. 수익을 좀 챙긴 다음에 최고점에서 파는 건 불가능하니까. 근데 그리고 나서도 한 3, 40%더 갔었거든요. 그때 한 20만 원 요때쯤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더 갔었어요. 근데 이제 그 기간 동안에 이제 계속 분할로 이제 정리를 하면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맨날 기다리느냐. 맨날 기다리는 이런 이야기로 이제 좀 비꼬셨던 분들이 있었거든요. 예, 배터리에 대한 목표치를 조금만 낮추더라도 온갖 안티들이 생겨가지고, 그건 이제, 그분들을 탓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한테 제가 좀 당부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식시장에 참여를 했잖아요. 그러면 그 돈을 벌고 싶잖아요. 근데 투자의 대가들이나 성공한 사람들은 지키는 것부터 먼저 둡니다. 사기꾼들 있잖아요, 사기꾼들. 여러분들한테 호주머니 터는 사람들은 여러분들을 혹하게 할 수 있을 만한 달콤한 말들 가지고, 이거 내일 상한가 간다, 내일 20% 간다, 이런 식으로 하지만, 진짜, 주식 이 업계에서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좀 인정받는 사람들을 보면은 맨 먼저 지키는 것부터 출발을 합니다. 근데 그 지킬 때가 매수도 있지만 좀 참을 때도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돈이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수능도 해야 되지만 동시에 저게 너무 심취해가지고 리스크 요인들을 다 이렇게 제거해 버리게 되는 순간 이 시장에서 잡아먹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배터리 쪽에서 한 3, 4년 정도 고생하셨던 분들이 이번에도 또 비슷한 일들을 저는 하고 있다고 봐요. 뒤늦게 이제 방산주를 따라가려고 하고, 왜냐하면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적이가 붙었다 이거죠. 중동 전쟁이 붙었다 이거죠. 그리고, 원전주도 이제 계속 수주개혁 계속 나오니까 이거 실적으로 계속 갈 수 있는 요인 아닙니까? 그 다음에 조선주도 정말 좋았잖아요. 그리고 조선주는 실제로 대기부수주 계속 나오고. 그리고 이제 말씀드리고 나서 더 갔어요. 더 갔는데, 저는 이제 어떤 거를 경계를 한 거냐면, 이거만큼 전력주도 많이 갔어요. 조선주 간 거만큼 초성중공업이나 LS랩도 많이 갔어요. 그러니까 꼭 방산주나 원전주나 조선주를 가지고서 이거 아니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그 하나의 정답지만 내리는 것은 되게 위험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전력주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한테 어떤 말씀 드렸냐면 얘는 AI 반도체랑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좀 결이 다르다는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제가 이야기했던 게 건설기계였어요. 트럼프 2.0에서. 기존 주도주는 조선주나 이제 방산주나, 원전주가 있으면 이쪽 이제 수익 많이 내시는 분들 축하드리고, 이제 신규로 공략하시는 분들이 입장에서 정말 하고 싶으면은 그냥 전력주를 하고 AI 반도체와 연결된 거. 그리고 저거를 했었으면은, 그나마 못했으면은 제가 건설기계를 하면 된다 해서 집어들었던 게 HD 현대 건설기계. 다 급등 나오기 전에 여러분한테 이야기했던 거 아닙니까? HD 현대 인프라 이것도 거의 한 10,000원 이하였던 것 같은데, 제 기억으로. 그 다음에 뭐 진성T 이런 애들이 움직이기 시작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뭐 전진건설도 한 5만 원대 회복하고, 그럼 전체적으로 지금 자금이 붙고 있잖아요. 근데 오늘 시장은 어떤 시장이에요, 여러분? 급등한 시장입니까? 아니죠. 신고가는 나왔지만 고점이 50%였고요. 그 다음에 20% 장중에 빠졌기 때문에 오늘 40%, 70포인트 움직였던 시장이에요. 장중에 이 변동폭이. 그러면 아침을 기준으로 보면 50% 지금 급락한 상황인 겁니다. 아침을 기준으로. 왜냐면 아침 51%까지 급등을 했었으니까. 그러면 급등한 시장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기간 동안에 아침에 출발을 하고 나서 오후까지 이어지는 이 기간 동안에 시장이 흔들림이 나왔는데 잘 한번 보세요, 여러분. 잘 한번 보시면 배터리는 누구는 좀 올라가기도 하고 누구는 좀 빠지기도 했는데 얘들은 원래 이랬어요. 그러니까 다른 분도 주인공이었던 적이 없었다. 그냥 낙폭가대로 한번 반등을 좀 주기는 했었으나 브레이크가 좀 걸렸을 뿐이지 시장이 참전해서 뭐 시장의 파이를 이렇게 키우는 이런 역할은 아니었다 이거죠. 그래서 좀 대바닥은 전 찼다고 보거든요. 대바닥은. 근데 시장에서 좀 주도주로 부각되기에는 아직 해결돼야 될 과제들이 많다. 왜냐하면 이번에 뭐 오늘도 그 이슈 있었지 않습니까? 그 상원 쪽에서 반도체 쪽에 대해서는 이 지원금 일시적으로라도 확대를 해야 된다. 근데 배터리는 그냥 속으로 그랬잖아요. 순차적으로 폐지고 그냥 가자. 그러니까 지금 포커스가 반도체하고 배터리와 포커스를 두면 머니들의 입장에서 어차피 수출 관세와 관련된 똑같은 노이즈가 있어도 반도체 쪽으로 포인트를 좀 주려고 하는 게 나타나는 거죠. 똑같은 수출. 근데 이러한 흐름은 다 미리 이야기하지 않았나요? 아주 일관되게 순서를 정해드렸었잖아요. 우리가 기존의 주도주 가운데서 방산주하고 조선주하고 원전주가 있으면 요거를 뒤늦게 따라가지 말고 좀 기다려봐라. 뭐 놓치면 다른 거 하면 되죠. 전력주가 그만큼 갔다니까요, 여러분. 전력주도 이번에 많이 갔어요. LS일렉 정말 많이 갔고 효성중공업이나 이런 데 많이 갔어요. 그리고 전력주들도 지금 들어가시면 다 수익 날 거 아니에요. 여기서도 수익 내면 되는 거예요. 대신 이쪽은 리스크가 없잖아요. 얘네들이 트럼프 2.0이라고 쳐요. 자금을 돌리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급부 쪽에서 그러면은 수출주들 가운데 누가 땡길 거냐? 바이오 아니면 반도체 둘 중에 하나인데 내가 잘 모르겠다는 얘기 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그런 얘기 했잖아요. 바이오 아니면 반도체인데 둘 중에 누가 될지 모르겠다. 근데 배터리는 아니다. 배터리는 4번이다. 자동차가 3번이다. 그리고 중간에 껴있는 게 화장품하고 언택트 정도가 괜찮다. 이런 이야기 해서 그대로 지금 돈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분한테 이 전략 제시하는 게 한 2주 된 것 같은데 그대로 간다니까. 지금 보면 HD 현대건설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잖아요. 여러분이 2주 전에 샀다고 생각해봐요. 그리고 반도체도 잘 보면 배터리하고 주간에 급등 나지만 결국 보면 하이닉스가 급등하면서 누구를 띄우냐면 PLTX 많이 올랐어요, 여러분. 민노공업 제가 종목을 딱딱 집어드렸지 않습니까? 민노공업 찍어드렸고 테크 얘는 좀 안 갔어요. 얘는 이제 횡보세였는데 민노공업은 켰고 그 다음 하나비전 튀는 거 오늘 봤죠? 그 다음에 한미반도체를 좀 고개 드는데 제일 많이 쳤던 것 중에 하나가 유리기판 관련된 피노틱스 이런 애들하고. 이번에 반도체 쪽 관련된 주식 중에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공략해야 될 걸로 뭘로 이야기했었냐면은 HBM과, 그죠? HBM과 유리기판을 해라. 왜냐면 얘네들은 이 AI에서 자금을 끌고 온 애들이기 때문에 얘네들 빼면 AI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AI를 통해서 반도체에 이 작은 돈기를 만들려고 하는데 여기서 HBM을 빼고 그 다음에 유리기판을 뺀다. 그럼 답 없는 거죠. 유리기판이라는 것도 차세대 HBM, 요 AI 칩을 만들기 위해서 필수적인 건데 가야 할 길인데. 그러니까 이쪽이 계속 투자하시는 분들한테는 우선순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반도체를 빼놓고서 이제 투자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바이오도 보니까 죽일 생각은 없어요. 보니까. 예. 알테오젠이나 리가캠 바이오가 좀 소강 상태인 것 가운데 셀트리온과 삼바가 지지적
이게 막 밑에서 버텨주는 흐름이긴 하는데 이거를 그냥 돈을 왕창 빼가지고 죽인다기보다는 지난번하고 비슷한 건데 반도체 한번 갔다가 그 다음에 뒤늦게 바이오 가는 형태. 그러니까 바이오가 먼저 가고 반도체가 따라붙는 형태가 아니라 반도체 한번 먼저 시세 주고 그 다음에 바이오가 따라붙는 형태로 이번에 만들어지고 있는 걸로 보이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이야기들이 좀 많죠. 스테이블 코인 관련돼서. 그죠? 지금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비트코인 옹호론자 아닙니까? 가상화폐를 좀 지지하는 입장인데 우리나라 정부 쪽에서도 디테일한 내용들은 좀 다르지만 결은 좀 같이 가는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수혜주가 뭐가 있냐면은 금융주죠. 우리금융지주나 KB금융이나 하나금융지주나 이런 애들이 되겠죠. 그 다음에 페이가 수혜주가 됩니다. 페이. 카카오페이, 페이를 가지고 있는 카카오, 네이버 페이를 가지고 있는 네이버. 그러니까 이쪽도 뭐 여러분들이 너무 고점에서 좀 따라가는 게 부담스러우면 이쪽도 오늘 말씀드리고 나서 이번 주 후반에 다음 주 좀 조정이 나오면 이쪽 섹터는 이재명 정부에서 계속 데리고 가려고 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고서 이쪽을 좀 여러분들이 분할매수 잘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화장품 관련된 업체들도 이제 실적을 봐야 됩니다. 토니모리 지금 시고가 만들었잖아요. 이러면 아모레퍼시픽이라든지 한국콜마라든지 코스맥스 이런 애들 있잖아요. 이런 애들 다시 간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화장품 가지고 계신 분들도 목표치를 낮추지 마시고 목표치를 다 높이셔라. 이렇게 좀 포인트를 짚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지금 실적에 대한 포인트까지 해서 화장품을 언급해 주셨는데 여러 가지 뉴스들을 소화해야 되긴 하는데 조만간 또 어닝 시즌 기대가 되잖아요. 화장품 말고 저희가 어닝에서 또 기대가 되는 섹터가 있다면 보고 계신 쪽 어딜까요? 반도체 쪽, 금융지주사 쪽이 잘 나올 것 같아요. 네, 그쪽이 잘 나올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그게 좀 있어요. 과거 우리가 반도체로 이야기했었을 때 AI 칩 하면은 엔비디아만 있었잖아요. 엔비디아가 AI 길을 열었고 거기서 하이닉스 밴더 관련된 업체들이 시세가 섰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이수페타시스나 한미 반도체 관련된 업체들이 랠리가 나온 거거든요. 근데 지금 요번에 AMD, 그러니까 2등이에요. 2등. AMD에서 내놓은 요번에 AI 칩도 상당히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성능 굉장히 많이 따라붙었더라고요. 그리고 보르드컴을 축으로 한 유리기판. 그래서 이 3개 축만 있어도 지금 반도체 쪽에서 좀 끌어올 수 있는 돈들은 좀 많이 생길 것 같고요. 돈의 구조를 좀 다시 한번 말씀 좀 드릴게요. 반도체가 간 다음에 바이오가 따라오는 구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반도체 갈 때 바이오가 안 가서 바이오를 팔면 엇박자가 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바이오가 갔으면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어디를 하면 되는 거예요? 금융지주사 이쪽보다는 건설기계 쪽을 자금을 돌려버리면 되는 거예요. 건설기계. 제가 여러분들 찝어줬던 HD 현대건설기계나 HD 현대인프라나 진성TC나 전진건설로봇 이쪽을 하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화장품 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토니모리가 신고가 가는 거는 얘 혼자 가겠다는 얘기가 아니다. 나머지 계속 자금을 순환시키면서 가겠다는 얘기다. 이 포인트를 여러분들이 좀 잘 짚으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또 오늘 시장 명확하게 이해가 됐고요. 또 다음 준비까지 세배해 주셨네요. 말씀 고맙습니다. 네, 성훈 선생하세요.